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일식과 월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식에 대해서 칠판을 통해서 정리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우는 부분도 좀 중요하니까요.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되겠고, 우선 일식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양에 의해서 달이 가려지는 현상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적어볼게요. 태양이 달에 의해 가려지는 현상을 일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이름에서도 나왔듯이 일식, 그쵸? 여기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 부분이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우리 책에 보시면 이제 천체 배열 부분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얘가 관측될 때 천체 배열 부분에서 보시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양과 달 순서가 어떻게 되죠? 지구순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이에 태양과 지구 사이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일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일직선상에서 달의 모양이 어떻게 돼요? 사기 될 때 일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기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보름달 모양이 안에 없는 거죠. 그렇죠? 얘가 어떻게 돼요? 보름달이니까 보름달 모양이긴 한데 이 안에가 까맣게 없는 부분이 사기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제 관측 지역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측 지역을 봐주시면 이제 낮에 달의 그림자 속에 있는 어떻게 돼요? 지구의 일부 지역에서만 관측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일부 지역에서만 관측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보통 관측 지역보다는 중요한 거는 천체 배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 주셔서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식의 진행 부분입니다. 여기 일식의 진행 부분은 이제 태양이 오른쪽부터 가려지기 시작하는데 개기일식은 최대 8분까지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식의 진행 부분에서는 최대 8분까지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식이라는 이제 정의 부분과 그쵸? 천체 배열 부분 그리고 관측 지역 부분만 좀 봐주시면 되겠고, 이러한 일식의 종류 부분에 우리 책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는데요. 시험 문제는 이쪽 부분에서 좀 출제될 확률이 더 높아요. 일식의 종류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 주셔서 봐주시고요. 일식의 종류. 그래서 일식의 종류에는 총 몇 가지가 있나요? 총 3가지가 있죠.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이름이 뭐예요? 얘는 개기일식이라는 이름이죠. 개기일식. 그래서 개기일식을 보시면 태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가려지는 현상을 개기일식이라고 합니다. 이름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태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가려지는 현상. 가려지는 현상을 개기일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측 지역에서 봐주시면 얘는 이제 달의 그림자 속에 있는 지역이겠죠? 완전히 가려지니까요, 태양이. 그래서 지구상에서는 좁은 범위만 관측할 수 있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좁은 범위에서만 관측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돼요? 배열이 태양, 달, 지구순이기 때문에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게 되면은 달 안에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좁은 범위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얘의 특징을 봐주시면 뭐가 관측되는 거예요? 태양의 대기층들이 관측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그쵸? 홍염이나 채층, 코로나 등이 관측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기일식은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와 있나요? 이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부분일식이죠. 부분일식. 그래서 부분일식을 봐주시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름이
부분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태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부만 가려지는 현상이겠죠. 이름에서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태양이 어떻게 돼요? 일부만 가려지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관측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일부만 가려지기 때문에 반그림자 속에 있는 지역만 좀 관측이 되겠죠. 약간만, 그쵸? 그래서 제가 적어볼게요. 달의 반그림자 속의 지역이겠죠? 속 지역. 그 다음에 특징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그쵸, 개기일식, 앞에서 배웠던 완전히 가려진 현상인 개기일식보다는 더 많은 범위에서, 그쵸, 더 넓은 범위에서 관측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얘는 일부만 가려지기 때문에 그 남는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관측된다는 사실이 좀 특징적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볼게요. 개기일식보다 넓은 범위에서 관측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일식 현상 중에서 마지막 현상인데요. 금환일식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세 번째는 이름이 뭐예요? 금환일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일식 현상을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가장자리가 환이 뭐예요? 동그란, 그쵸? 동그란 모양이고 금이, 그쵸? 어떻게 됐어요? 금반지 모양 생각이 나시겠죠? 이렇게 금반지 모양, 그쵸? 근데 얘는 이제 태양의 가장자리가 반지 모양으로 이루어진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적어볼게요. 태양의 가장자리가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지 모양으로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반지 모양인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식의 종류에서는 총 이제 3가지가 나눠지게 되는데 얘네들 이름에서도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이름을 봐주시면 어떤 현상인지 좀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얘는 이제 태양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가려지지는 못하고 어떻게 돼요? 가장자리만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가장자리가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일식의 종류 3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때 개기일식과 부분일식 이렇게 반대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리해주시고, 하나 특징적인 건 금환일식, 그쵸? 모양이 반지 모양이다.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식을 전체적인 현상으로 봤을 때는 천체 배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봐주시고 관측 지역까지 이렇게까지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월식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월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월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뭐예요? 이름에서도, 그쵸? 달월이죠. 제가 한문은 안 쓸게요. 그쵸? 달월이기 때문에 이번엔 달이 가려지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달이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지구에 의해서 가려지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에서도 약간의 이제 힌트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이 이름 같은 거 보면은, 그쵸? 머릿속에 연상이 되시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월식에서도 이제 천체 배열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천체 배열 부분. 천체 배열 부분입니다. 얘는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태양은 그대로 있고요. 지구와 달 부분이 이제 바뀌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지구, 달의 순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달이 뒤에 있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일직선상인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이 됐을 때 이렇게 관측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름달 모양이에요. 그쵸? 이렇게 안에 어떻게 돼요? 꽉
차 있을 때가 망이죠. 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름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식 현상이었을 때는 사기였으니까 이 안에가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죠? 얘는 이제 꽉 차여진 보름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관측 지역이 나오는데요. 관측 지역 보도록 할게요. 관측 지역. 관측 지역에서 봐주시면 얘는 어떻게 돼요? 밤이 될 때 지구의 모든 지역에서 관측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밤일 때 지구의 모든 지역에서 관측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부분에 봐주시면 이제 월식의 진행 부분이에요. 그래서 진행 부분도 좀 봐주시면요. 이거는 이제 진행 부분입니다. 진행 부분에서는 이제 달의 왼쪽부터 가려지는데 최대한 1시간 40분 정도 그쵸?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개기월식 같은 거는 최대 시간이 좀 길죠. 1시간 40분 정도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일식과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관측 지역은 밤에서 모든 지역, 그리고 이제 1시간 40분 정도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월식의 종류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또 중요한 건 월식의 종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월식의 종류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뭐가 나와 있나요? 개기월식이 나와 있죠? 개기월식.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그쵸? 가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달 전체가 지구 그림자 속에서 완전히 가려지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달 전체가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관측 지역이 나오는데요. 얘는 이제 지구에서 보이는 밤이 되는 지역, 그쵸? 밤이 될 때 관측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구에서 밤이 되는 지역에는 모두 관측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색깔이 약간 이제 검 붉은색이요. 그쵸? 이렇게만 봐주시면 되겠고, 달의 색깔이 달이 검붉은색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개기월식에서는 이제 달 전체가 가려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밤에 관측되고요. 검붉은색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은 이제 부분월식입니다. 그래서 부분월식은 말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일부만 가려지겠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이번엔 뭐예요? 부분월식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얘는 어떻게 돼요? 일부만 가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의 일부만 가려지는 거죠. 일부가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의해 주셨을 때는 부분월식이니까 일부만 가려진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특징적으로는 역시 얘도 밤이 될 때 관측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구에서 밤이 되는 지역에 관측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본 그림자 속에서는 잘 보이진 않지만 반 그림자 속에 있을 때만 밝게 보인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을게요. 지구의 반 그림자 속에서 밝게 보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똑같이 밤이 될 때 보이고 반 그림자 속에서만 밝게 보인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식의 종류에서 개기월식과 부분월식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러면요, 한 가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일식과 월식이 어떻게 돼요? 매달 일어나진 않죠. 그래서 왜 매달 일어나지 않는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할게요. 그래서 일식과
월식이 매달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좀 알고 계셔야 해요. 매달 일어나지 않는 이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어떻게 돼요? 얘는 달의 공전면과 그쵸? 지구의 공전면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이제 각도까지 나와 있죠? 약 5도 정도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매달 일어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적을게요. 달의 공전면과 공전 궤도면과 지구의 공전 궤도면이 그쵸? 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식과 월식에 대해서 그쵸? 같이 정리해봤고 종류도 같이 정리해봤는데요. 시험에서는 아마 이 두 가지 현상을 반대되니까요. 그쵸? 특징적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정리 꼭 해주시고요. 다음 부분은 이제 행성의 대기에서 행성의 탈출 속도와 대기 부분입니다. 우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부분에서는 다시 물리 파트로 들어왔는데요.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개념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제목을.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인데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좀 중요한 개념입니다. 물리적인 파트에서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별표 하나 할게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죠?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쵸? 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와 그쵸? 또 다른 어떤 에너지요? 위치 에너지의 합을 의미하죠. 위치 에너지의 합을 그쵸?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약간 헷갈려 하시는 거는 그쵸?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번 기회에 꼭 알고 계세요. 처음에는 이제 운동 에너지부터 정리해드릴게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물체가 운동하고 있을 때의 에너지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의 에너지죠. 운동하는 물체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공식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 그대로 이제 K를 갖다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에너지는 E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빨간 걸로 표시해 볼게요. E라고 표시하고요. 여기 약자 K를 조그맣게 써줘요. 약어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m이라는 거는 뭐예요? 물체의 질량을 의미하고요. 물체의 질량. 그러면 여기 v라는 거는 벨로시티니까 속도겠죠. 물체의 속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mv 제곱이다라는 식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식이고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뭔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정리를 할게요. 밑에는 이제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여기선 중요한 건 기준면이 항상 존재해야 돼요. 기준면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물체가 그쵸? 가지고 있는 위치에 따른 에너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면으로부터 위치를 갖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에서는 이 기준면에 따라서 값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위치 에너지 말할 때 기준면을 0으로 잡고 있지만요. 기준면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위치 에너지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보통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요. 영어로 쓸 때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P자와 그쵸?
E자를 합쳐서 이제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역시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에너지니까 E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포텐셜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P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EP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체의 질량과 얘는 이제 어떻게 돼요? 위치를 갖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의 힘을 갖게 돼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 약자, 그쵸? G 쓰고요. 그리고 높이를 갖기 때문에 H가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M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체의 질량을 의미하고요. 물체의 질량. G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중력 가속도를 의미하죠. 중력 가속도. 그러면 H는 뭔가요? 물체의 높이를 의미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물체의 높이라고 하기보다는 기준면에서의 높이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왔던 기준면에 대한 기준면의 높이가 좀 중요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위치 에너지에서는 기준면에 따라서 에너지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두 가지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식. 그리고 이제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EP라고 해서 mgH라는 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요. 여기다가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이 두 가지의 그쵸? 에너지를 합한 게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쵸?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mv 제곱이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mgh가 되겠죠. 그쵸? mgh. 이 두 가지를 합한 게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운동 에너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mgh는 위치 에너지가 되겠죠. 이게 무엇이다 라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보존된다는 법칙이 하나 더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어떤 거가요? 마찰이나 공기의 저항이 없을 때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사실은 마찰이나 공기의 저항이 없을 때 보존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실 때 이 마찰이나 공기의 저항이 없을 때 위와 같은 식이 성립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쵸?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이쪽 부분은 물리적인 부분에서 아주 중요하니까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탈출 속도에 대한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탈출 속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탈출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성계에서는 무슨 힘이 작용하나요? 중력의 힘이 작용하죠. 근데 이러한 중력의 힘을 이기고 행성이 탈출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때 나타나는 속도를 탈출 속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물체가 행성의 중력을 이기면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속력을 그쵸? 탈출 속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어볼게요. 행성의 중력을 이기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그쵸? 행성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초기 속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초기 속도다.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러한 탈출 속도라는 개념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하면서 풀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출 속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탈출 속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하게 알아보면 얘는 행성 표면에
어떻게 돼요? 발생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0이 될 때 초기 속도와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탈출 속도라는 것을 V라고 놓게 되고요. 루트를 씌워서 어떻게 돼요? R이라는 그쵸? 행성의 반지름이 나타나게 되고 분자 부분에는 EGM이라는 식이 나타나게 돼요. 그쵸? 그래서 얘가 뭐라는 거예요? 탈출 속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G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만류인력, 그쵸? 상수가 되겠고요. 만류인력 상수. 그 다음에 R은 뭐예요? R은 행성의 반지름이 되겠죠? R은 행성의 반지름. 그러면 여기서 M은 뭐예요? M은, 그쵸? M은 질량이 되겠죠? 행성의 질량. 그래서 아주 식이 여러분들 보실 때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 식을 통해서 푸는 문제는 나오진 않았지만요. 개념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보다, 그쵸? 탈출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러한 탈출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제가 별표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탈출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시면 첫 번째 부분은 뭐예요? 행성의 질량, 그쵸? 여기서 식도 나와 있지만 질량과 반지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행성의 어떻게 되겠어요? 질량은 커질수록 행성의 질량은 클수록, 그리고 반지름은 작을수록 커집니다. 반지름은 작을수록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분자 분모, 그쵸? 관계를 살펴보면은 어떻게 되냐 봤더니 행성이 분모에 반지름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분자 부분에서는 질량이 오게 됩니다. 질량. 그래서 여기서 그쵸? 커질수록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부분은 이제 행성과 물체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조금 작아져요. 제가 적어볼게요. 행성과 물체 사이의 거리가 그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멀수록 작아집니다. 멀수록 작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부분 봐주시면 질량은 그쵸? 관계가 없어요. 물체의 질량은 관계가 없습니다. 물체의 질량은 어떻게 돼요? 관계없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관계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행성의 질량이잖아요. 그쵸? 물체의 질량이 아니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당연히 여기서 나타나게 된 식을 보시면 아시듯이, 그쵸? 행성의 반지름과 질량이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의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쵸? 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탈출 속도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체가 어떻게 돼요? 행성을 탈출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물체가 행성을 탈출할 수 있는 조건이 좀 중요한데요. 행성을 탈출할 수 있는 조건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살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물체의 운동 속도가 당연히 탈출 속도보다 더 커야지, 그쵸? 이렇게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 좀 중요하니까요. 잘 봐주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물체의 운동 속도가 무엇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행성의 탈출 속도보다 더 큰 거죠? 행성의 탈출 속도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험 문제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이러한 시그 플로라라는 내용보다는 이쪽 부분에 나왔던 그쵸? 탈출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혹은 그쵸? 탈출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서술되어 있는 문제가 나올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봐주시면 이제 우리 책에 이제 태양계 행성의 탈출 속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에 대해서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부분 보시면 이제 일식과 월식에 대해서 약간 헷갈리는 개념, 그쵸? 정리했는데 꼭 정리 한 번 더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아주 좀 중요합니다. 그쵸? 그리고 탈출 속도에 대한 개념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